위절제를 할 때 그 위 주변에 내장의 이 소화액을 조절하는 자잘한 신경들이 좀 잘려요. 뭐 신경이 잘린다 그래서 그걸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건 아닌데 그 여파로 담즙이 좀 농축이 돼요. 담석이 잘 생겨요. 그래서 담석을 예방하는 약을 6개월을 쓰는데 이미 담석 그 쓸개에 혹이 있어요. 예, 이 혹이 있는데 담석이 잘 생기는 환경이 생기면 이 혹이 악성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떼야 되거든요. 담낭 성분종이라고 해서 동양인들이 꽤 있는데 악성은 거의 없지만 악성화 될까봐 제거하는 기준에 들어가세요. 그 수술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수술은 개복은 안 하고 복강형으로 위 소매절제술을 하고 더불어서 담낭을 뗄 겁니다. 대수술 처음이세요? 네. 수술 자체가 처음이시죠? 이 수술의 위험성을 얘기하자면 위수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디서 많이 경험하냐면 위암수술에서 많이 경험하는데 위암수술할 때 합병증률이 2~3%예요. 피가 나거나 뭐 새거나 이게. 근데 이 위암수술을 하는 분들은 위를 길게 자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르니까 혈관도 다 묶고 해야 돼요. 이 혈관 주변에 또 임파선도 다 띄다 보니까 피도 날 수 있고 또 노출도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합병증률을 합쳤을 때 2~3%거든요. 이 비만대사 수술은 긴 방향으로 자르고요. 1% 정도 2 미만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하는 기관일수록 1000명당 한두 명 있을까 말까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럼 저희가 이제 수술 몇천 명 했잖아요. 그럼 1000명에 한두 명꼴로 생기느냐? 거의 제로 베이스예요. 맹장 수술로 따지면 맹장을 1년에 10명 하는 데하고 1000명 하는 데하고 일사천리로 이 모든 게 다 이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율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거의 제로화 된다. 그래서 또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냥 막연하게 수치만 알려주고 이 합병증률이 매우 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는 사실은 불안의 여지가 있어요. 크게 내가 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멍은 보통 세게 뚫는데 간이 너무 크신 분은 명치에다 하나 더 뚫어서 간을 들어 올려야지 시야가 보여요. 지금 위 소매절제술이라고 해서 왜 소매란 말이 붙냐면 저희가 이렇게 남는 소매를 접으면서 재단하듯이 자른다 그래서 위 소매예요. 아까 위암은 옆으로 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왜 길게 자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위내시경을 앞으로 하고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자르면 길이 끊겨버리잖아요. 긴 방향으로 잘라야지 위내시경을 하는데 방향이 맞거든요. 두 번째, 잘려나가는 위가 뭘 먹었을 때 늘어나는 위예요. 이걸 우리가 위저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가 늘어나면서 밥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플러스 여기서 식욕 호르몬이 나와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라줘야지만 곧 늘어나는 위를 잘라줘야지만 체중 감량에 의미가 있다. 우리가 비만을 정신적인 게으름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 아주 긴 시간 1950년대 그 이전부터 연구를 해보니 비만은 호르몬에 의한 병이다. 그 호르몬에 식욕 호르몬이 중심에 있어요. 이거를 줄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위를 바짝 줄여도 다양하게 줄여도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먹게 되더라. 그래서 줄이는데 그럼 남아있는 위는 보통 얼마나 되냐면 150cc 부피로 따지면 종이컵 하나 가득이 200이거든요. 190, 200. 종이컵 하나를 원샷을 못하는 위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영원히 이렇게 이제 150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처럼 먹지 못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200, 2년 정도 지났을 때 300 정도 늘어날 걸 감안해서 절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짧은 부분은 몸 밖으로 빼죠. 황분한 데서 구멍으로 뺍니다. 이제 땡기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수술에 진짜 불리한 점이 뭘까요? 복원이 안 돼요. 잘라서 빼버렸는데 다시 자라잖아요. 우회술은 길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킬 수가 있는데 위절제는 절제하기 때문에 복원이 안 돼요. 네. 대신 음식물 내려가는 길은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위까지 잘랐는데 운동도 안 해, 술, 담배 계속해, 먹는 것도 많이 못 먹으니까 막 5번, 6번 먹어.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받는 거예요. 3년의 관리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3년을 막 한 달마다 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2주 뒤, 미음 먹는 2주 뒤에 한 번 오고 미음 끝나면 한 달 동안은 묽은 죽 먹어요. 미음과 죽 중간 정도. 그 다음 2달을 죽을 먹어요. 3개월은 유동식밖에 못 먹어요. 이걸 FM대로 저희가 했더니 요즘은 빨리 먹이는 데가 많은데 빠지는 게 달라요. FM대로 했을 때 칼로리 제한을 했을 때 역대급으로 빠져요. 3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제가 수술 받고 저한테 2020년에 했어요. 5년 전에. 179kg로 했어요. 지금 80kg예요. 반. 네. 근데 몇 년째 80kg냐면 3년째 80kg예요. 본인이 유지하는 습관을 저희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원장님 1년에 한 번은 여기 올게요. 여기 근처 경기도 구리 사시거든요. 그게 관리예요. 외국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온다. 예를 들면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는 분은 이렇게 못 오잖아요. 보통은 3개월 뒤에 한 번 오게 하고 그 다음에 1년마다 오고. 네. 그리고 중간에 관리할 때는 카톡이나 이제 통역을 통한 통화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날은 장기합병증에 대한 것보다 수술 직후에 문제되는 걸 집중해서 얘기하거든요. 지금 위수술이 왜 맹장수술보다 위험한 수술이겠어요? 위는 혈관이 많아요. 동맥도 많고 정맥도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 다 혈관이죠. 이거를 기계로 자르니까 이 단면에서 피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그랬죠. 위암 수술은 저 굵은 혈관을 묶어버리는데 얘는 그걸 묶으면 남아있는 위에 피가 안 통하니까 살리면서 잔가지만 자르는 거예요. 이 잔가지도 엄청나게 굵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나서 혈관을 직접 묶는 게 아니라 위하고 붙어있는 기름층을 띄어요. 이런 혈관들은 지지고. 그럼 위가 쫙 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자릅니다. 기계로. 이쪽 부분이 몸 바깥쪽으로 빼는 거죠. 그런데 걱정은 이 단면에서 피가 나고 새면 큰 합병증이 오거든요. 배 안이 오염되잖아요. 피도 많이 차고.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해도 이렇게 피질질 나거든요. 이대로 나오기 불안하죠. 다 꼬매요. 그거 다 꼬맨 거예요. 이중으로 꼬매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호수도 잘 안 넣어요. 지혈제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노출과 출혈에 대한 합병률이 1% 미만이다. 그래서 꼬매는 걸로 노출과 출혈을 1차로 막아요. 2차, 수술장 안에서 내시경을 봐요. 뭐냐면, 위가 사실은 이렇게 속이 빈 장기잖아요. 바깥쪽에서 피나는 거는 꼬매니까 잡히는 게 보이는데 안에서 피나면 피토하는 거거든요. 내시경으로 봐요. 내시경으로 봐서 안에서도 피가 안 나. 두 번째, 피가 안 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요렇게 안에가 좁아지게 자르면 계속 토하거든요. 안에가 널찍하게 아주 통로가 잘 확보되어 있어요. 확인합니다. 그게 사실 대학에서 잘 못해요. 왜냐면 대학에서 내과 선생님 뭐라 그랬는데 저희는 외과 선생님들이 내시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출에 대한 것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날 바로 먹이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오후 되면 저희 한 늦은 시간 되면 물 한두 모금 먹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음이라도 먹을 때는 요걸 합니다. 조영 검사를 해요. 조영제 먹이고 CT 찍어서 배 안에 피 고는 거 없어.
내려가는 게 물감이 잘 내려가. 그러면 미음 드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외과 수술이라는 건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출혈의 위험이 보이는 사람, 맞으면 자꾸 찔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호수를 넣어놔요. 아예 수술 끝날 때 배관을 넣어놓고 색깔이 빨개지면 CT 찍어서 배 안에 피가 보였다. 바로 들어가서 지혈하는 거고. 노출은 주로 세면 위를 절단한 이 단면 중에 구멍이 딱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멍 뚫렸다고 꼬매면 잘 안 아물어요. 이 소화기의 특성이에요. 뚫리고 바로 시간이 얼마 안 지난 다음에 꼬매면 상관없는데 6시간 지나면 잘 안 아물어요. 이럴 때는 사실 이 구멍 하나 때문에 이쁘게 잘 잘린 거를 뜯어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내시경 스텐트라고 이렇게 살이 아물 때까지 막을 해줘요. 내시경 스텐트까지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준비가 됐다. 이런 팀이 있다. 내시경 스텐트까지 치료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수술로 다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시경 스텐트로 넣어놓고 살이 아물 때까지 해서 이걸 살리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세서 스텐트를 넣으면 병원에 거의 한 3, 4도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거의 제로다. 이해되세요? 예. 장폐색은 우회술로 끌어올리면 장폐색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끌어올리는 수술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없어요. 예. 근데 이 위절제를 하면 누구나 경험하는 게 있어요. 식도예요. 식도염이 왜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식도염이 생겨요? 왜냐하면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식도고 여기가 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도를 역류하지 않잖아요. 역류하지 않도록 여기 밸브가 있어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해서 항문처럼 조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이렇게 링 타입으로 생긴 근육도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근육 두 가지가 이 관략근 역할을 해주거든요. 위절제를 할 때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관략근 중 일부가 잘려요. 안 잘릴 수가 없어요. 관략근의 일부 손상. 두 번째, 이렇게 넓었던 위를 확 자르면 위 내부 압력이 올라가죠. 위 압력이 올라가요. 세 번째, 당장 살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위를, 안 그래도 압력이 올라가 있는 위를 내장지방이 누르잖아요. 내장지방이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오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위산 억제제라는 식도염약을 최소 3개월 이상 써줘요. 그러면 대부분 있던 것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살이 안 빠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료의 반응이 다 기계적이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 몸무게가 오늘 이제 140kg라고 치는데 110kg까지 빠졌어요. 그럼 제가 30kg를 빼준 거잖아요. 그러면 의학적인 목표는 도달되겠지만 아직은 뚱뚱한 거거든요. 근데 더 안 빠져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 같은 약물도 막 병 앞에서 쓰는데도 잘 안 빠지고 환자가 잘 못 따라와. 그럴 땐 우회수로 바꿔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없어요. 그런 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회수를 나중에 추가를 해줄 만한 사람이라면 처음 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이 환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잖아요. 운동은 몇 개월 해봤어요? 꾸준히 해봤어요? 살을 몇 킬로 빼봤어요? 다 물어봤죠. 운동이라고는 안 해봤어요, 원장님. 저는 운동 안 하려고 이 수술해요. 그러면 어떤 수술법을 선택할까요? 아니요, 수술하지 말라 그래요. 수술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해봤잖아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프면 어떡하나. 저희가 거의 처음 하는 건데 통증을 느끼는 게 두 종류예요. 거죽에서 느끼는 체성 통증, 내장에서 느끼는 내장 통증. 이거를 저희가 곡소마 치제 중에 작용 시간이 긴 걸 가지고 통증 조절을 하고 나옵니다.
이미 이제 수술 끝나고 무통치료라고 진통제 주사로 들어가면 통증을 느낀 다음에 주는 거예요. 통증이 각인되면 어떤 약을 줘도 아파요. 그래서 수술 끝나기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위를 이렇게 들면 복부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총이 있어요. 거기다가 약을 뿌려요. 그리고 거죽에서 느끼는 건 여기다가 또 진통제를 복벽에다 주고 나와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요약하면 이 수술은 첫 번째도 아니야, 두 번째도 아니야, 세 번째도 아니야.